그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제 기자 홈에서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다른 부분보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유튜브랑 그다음 트위터랑 제 기사 이 세 개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께 소식을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팬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제 기사가 조금 더 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제가 팬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시스템이 하나에 갖춰지게 되면 팬 여러분들께 아말고 소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레드 구독, 팔로우까지 다 해주셨다고요? 아이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은 제 VIP시네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절반은 신인 드래프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절반은 청소년 대표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일 뒤에 출국이기 때문이죠. 기아 타이거스 1라운드 피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상태에서는 조대현 선수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확실하다고 이야기는 못해요. 확실하다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조대현 선수입니다. 좋은 아침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저도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오늘 트윈 드래프트 1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기사로서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기사에서도 굉장히 제가 많이 썼었던 것 같은데 4라운드 이내 야수 5명 다 나갈 것 같다. 현 상태에서 전미르 선수가 어떻다. 육선호 선수 어떻다. 누가 다코스다. 그 다음에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동고 선수 떡상한다. 이런 기사도 제가 썼었던 것 같고요. 다 썼었던 것 같은데 팬 여러분들께. SSM님, 홍준학 단장님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산에서도 키움 히어로즈 고 단장님도 오셨고요. 제가 오늘 기사에서 썼었지만 이번에 성민규 단장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손혁 단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장님들이 아마 경기장에 다 오셨어요. 심지학 단장님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목동 야구장에 4일 동안 계셨어요. 봉황대기 지켜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장님들이 대부분 다 오시는데 홍준호 단장님은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다. 제가 라이온즈 파크에 취재를 갔을 때만 뵀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황준서 선수하고 그다음에 김태균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패스할게요. 굳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아 스카우트님은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삼순위부터 롯데자이언츠부터 바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일단 황준서 선수하고 김태균 선수는 현재까지는 정석 배당입니다. 바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츠부터 제가 늘 기사로서 지금 롯데자이언츠 전미르에 대한 기사를 한 3개는 쓴 것 같습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기사를 쓰고 있는데 가장 앞서가고 있는 선수는 당연히 롯데자이언츠의 전미르 선수가 맞아요. 이거는 기사에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했고 오늘도 전미르 선수가 분명히 한 발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전미르 선수가 분명히 롯데자이언츠에 한 발 앞서 있는 게 맞고 정석 배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미르 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작년에 김범석 그 다음 선수가 김민석이었듯이 전미르 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육선엽 선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변수가 일어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전미르 선수가 정석 배당이 무조건 맞습니다. 전미르 선수와 육선호 선수,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전미르 선수와 육선호 선수를 나눠가지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롯데자이언츠의 현재 가장 유력한 선수는 전미르. 근데 전미르 선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육선엽 선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전혀 치고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치고 나오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미르 선수를 위협할 선수가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가능성 있는 선수는 육선호 선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딱 두 선수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육선엽 선수하고 김희건 선수만 보시면 돼요. 육선엽과 김희건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김희건 선수는 삼성 라이온스가 원래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휘문고등학교도 관심이 많았고 휘문고등학교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러 왔었고 김희건 선수 자체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높게 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최근에 육선엽 선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이 군사렌트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육선엽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엇보다도 커브볼 그러니까 너클 커브하고 130km라는 빠른 고속 커브의 결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투구 밸런스나 완성도 자체는 김희건 선수나 전민우 선수보다 육선엽 선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피드도 145km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신세계 이마트배 때 150km까지 증명을 했던 선수이고 팔스윙도 빠르고 투구 폼의 완성도나 슬라이드 스텝 자체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대표팀에서 컨디션이 제일 좋은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육선엽 선수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육선엽 선수의 불펜 피칭도 양희란 코치님이 보러 오셨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군산에서의 경기도 양희란 스카우터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김민수 팀장님도 오셨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스카우트, 삼성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관찰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전미르 선수가 롯데에서 나간다고 치면 삼성 라이온스 분들 같은 경우는 김희건 선수가 육선엽 선수를 보시면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육선엽 선수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평가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김희건 선수는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김희건 선수는 끝났어요. 봉황대기도 다 끝났고 현 상태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육선엽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뻗어나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C 다이노스는 명확하죠. NC 다이노스는 그렇게 보면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꽤 높아서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민동근 팀장님께서 육선엽 선수를 굉장히 관찰을 디테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육선엽 선수가 내려온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육선엽을 하게 될 것 같고 김희건 선수와 조대현 선수를 보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김희건 선수가 평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김희건 선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삼성 라이온스 선택에 따라서 NC 다이노스는 그대로 결정된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남은 선수가 얼마 없어요. 조대현 선수밖에 남은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아 타이거스는 조대현 선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명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물론 원상현 선수도 있고 전준표 선수도 있고 다 좋은데 조대현 선수가 기존에 보여준 고점 자체가 일단 신세계 이마트배 때 보여준 고점 자체가 워낙 높은 데다가 거기다가 사실 이 학교에 와서 이 팀에 와서의 사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팀에 와서의 성공 사례가 많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고지 픽이 중요한 거고 연고지 선수들의 성공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런데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강릉고에서 온 선수들이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최지민 선수가 강릉고에 와서 대성공을 거두었었고 그 다음에 김선우 선수 같은 경우도 강릉고에서 기아 타이거스에 와서 상당히 좋은 기량 발전 폭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조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선 50이닝 같은 경우는 전미르 선수나 육선엽 선수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어떤 높은 포텐을 보여줬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다가 체형이 좋고 타점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아 타이거스에서는 고점 자체를 지금 상태가 아니라 고점 자체를 보고서라도 조대현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상현 선수는 진짜 좋은 선수예요. 원상현 선수는 진짜 좋은 선수이고 당장 쓰기에는 훨씬 좋을지 모르겠는데 팔꿈치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가 조금 아무래도 1년 유급이기도 하고 신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다가 아무래도 자신의 온몸을 다 써서 투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고점 자체에서 조대현 선수보다 원상현 선수를 높게 보고 있는 관계자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빅6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조대현 선수는 가장 최근 청소년 대표팀 경기에서 프로구단 스피드건으로 147km까지 최고 구속이 나왔습니다. 구속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그런데 공이
대부분의 관계자분들이 좀 공이 걸리지를 않는다고, 제구도 좀 안 좋고 변화구 자체도 조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 하나밖에 던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제구 자체도 현재 좀 좋은 상태가 아닌데다가 많이 지쳐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원상현 선수보다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원상현 선수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퍼포먼스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원상현이나 전준표나 김윤아나 이런 선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조대현 선수가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여섯 번째 순번 내에서는 이 순번 내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정석배당 전미르, 그런데 만약에 롯데자이언츠에서 전미를 위협한다고 하는 이 청소년 대표팀에서 위협한다고 하면 후보군은 육선엽, 삼성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육선엽과 김희건. 그런데 현 상태에서 굳이 정석배당을 따진다면 전미르와 육선엽보다는 차이가 좀 적은데 그래도 정석배당을 따진다면 육선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육선엽과 김희건,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는 남아있는 선수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스는 조대현, 원상현, 전준표 이런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조대현 선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준표 선수라던가 원상현 선수라던가 김윤아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하고 비교를 하면 솔직히 완성도 면에서는 원상현 선수가 압도적으로 위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초에 4번, 5번, 5번, 4번 이런 얘기가 나왔던 선수예요. 그 정도로 변화구 좋죠, 제구 좋죠, 승부 군성 좋죠. 그 다음에 자신의 온몸을 잘 쓰죠, 스피드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큰 경기도 잘 던지죠, 연투능력도 좋죠.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조대현 선수 다음으로 만약에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원상현 선수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150kg가 나왔다는 말이 있던데 150kg가 나왔다는 소식과 전혀 무관하게 원상현 선수는 이미 작년 봉황대기와 올해 천신세계 이마트비에서 이미 고점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한 선수예요. 호세 피렐라님, 전미르 육선엽 선수 중에서 만약에 전미르 선수 내려오면 전미르입니다. 근데 전미르 선수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육선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사로서 제가 이미 한번 탑 12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탑 12는 현 상태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선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봉황대기에서 저는 군산에 있었습니다만 봉황대기에서 이 탑 12를 위협할 만한 선수가 나왔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듣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대현 선수까지 빅6 다음에 원상현 선수, 그 다음 선수로 바라볼 선수가 그 다음에 전준표 선수, 그 다음에 김윤아 선수. 물론 이번에 부진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그때 경기는 못 봤습니다만 그때 조동 선수, 그리고 야수 중에서 박지환 선수하고 여동고 선수, 이 탑 12 내에서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라운드는 거의 이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T 위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고 지금 윈나우를 하는 팀이잖아요. 윈나우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상현 선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장에서 예상하기로는 투수 한 명하고 야수 한 명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투수 한 명하고 야수 한 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 상태도 키움에서 쓰기에는 박지원 선수보다는 여동훈 선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현장에서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박지환과 여동건의 제 의견 배제하고 현장에서의 평가를 정리를 해드리면 다른 박지환 선수보다는 여동건 선수가 빠르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박지환 선수는 여동건 선수보다는 발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깨는 둘 다 강하고요. 파워는 여동건 선수가 좀 더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컨택트 능력은 박지환 선수가 조금 더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쇼스탑으로 가능성을 보면 여동원 선수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세칸이나 서드 자원, 좀 멀티 자원으로 쓰기에는 박지원 선수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이 야수 한 명, 투수 한 명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현 상태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아직까지는 좀 드러난 바가 조금 더 키움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SG 같은 경우는 외로운 우완 투수하고 좌완 투수하고 야수 한 명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SSG 같은 경우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10번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고,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도 2라운드에서 보게 된다면 올해 화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왼손 투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왼손 투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하나이글스에서 부족한 포지션이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하나이글스에서 투수 10명이 싹 다 나가, 예를 들면 조동우 선수까지 싹 다 나가게 되면 투수들이 전부 다 나가서 야수를 뽑는다고 치면, 야수 중에서 제가 나갈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저는 박지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이글스가 노리는 투수가 싹 다 나가게 되면 그나마 야수 중에서 노리는 선수는 여동건보다는 박지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두산도 마찬가지로 자완 투수와 내야수를 보고 있는 구단이니까 당연히 후보군은 겹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탑 12를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조동욱 선수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좀 보여준 건 많지 않긴 한데, 제구도 괜찮고 그다음에 스피드도 146까지 나오고 좋은 슬라이더를 지니고 있고 키도 193cm 정도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장래성 면에서 그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박지원하고 여동건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에요.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내야수들 중에서는 평가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라서 팀별로 좀 갈릴 것 같아요. 유격수가 필요한 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동건 선수를 우위로 놓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닌 팀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성향을 좀 우선시하고 선구안이 좋고 컨텐츠 능력을 우선시하는 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박지환을 우선시하게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동급에서 경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윤호 선수나 전주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팬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워낙 꾸준한 선수들이잖아요. 제구 좋고 변화구 좋고 그다음에 경기 운영 안정적이고 폼 예쁜, 지극히 정말 A급의 어떤 예상이 되는 그런 급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2라 초반이든 1라 후반이든 언제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야수들이 여동건하고 박지환이 1라운드에 모두 다 나가게 돼서 이 두 명의 투수들이 2라운드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이 두 명의 투수들도 상위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탑 12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잉모야님, LG 첫 픽이요. 저 2라운드는 진짜 예상 못해요. 2라운드는 물론 팬 여러분들 이건 알아주세요. 실력순으로 줄 세우면 2라운드 예측하기 진짜 쉽습니다. 실력순으로 줄 세우게 되면 3라운드 탑 30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라운드하고 다르게 2라운드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현재 올 시즌에 외야수가 매우 많이 안 좋잖아요. 그죠? 외야수가 매우 많이 안 좋고 좌타 외야수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우타 외야수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김현정 선수라든가 뭐 박지호 선수라든가 뭐 권현 선수라든가. 그런데 이승민 선수를 뽑지 못하고 혹은 이승민 선수가 좀 불만족스러워. 그러면 좌타 외야수를 다른 데 찾아야 되는데 발도 괜찮은 것 같고 타격이 좋은 외야수를 찾아보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다른 포지션에서 외야수를 찾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예를 들면 북일고의 이승현 같은 선수들. 북일고의 이승현은 타격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포수인데도 예상보다 빨라요. 포수 수비도 괜찮지만 만약에 나중에 야수로서 외야수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수를 나는 반드시 뽑아야 돼 라고 하면 2라운드에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픽들이 막 난무를 하기 때문에 2라운드는 함부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라운드를 2라운드에 이 선수를 해 라고 뭐 김동원 같이 진짜 예측이 되는 픽이 아니면 함부로 예측을 하기가 힘든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1라운드에서 안정적으로 딱 걸어놓고 2라운드에서는 본연의 시각들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실력순으로 쭉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있어요. 근데 각 팀별로 그런 걸 본다니까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저도 되게 놀랐었어요. 이번에 군산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럴 것 같다고 예상을 하면서도 함부로 팬 여러분들께 2라운드에 누구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